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AI가 내놓는 답들, 특히 뭐랄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일관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더라고요. 일관성 기반 메타인지라고 하던데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메타인지라는 게 원래는 사람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잖아요. 그쵸? 이걸 이제 AI한테 적용해보려는 시도인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판단 사이의 일관성으로 신뢰도를 보려는 접근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인지 자체는 사실 저희한테 익숙한 개념인데 AI 연구에서도 이런 접근이 전에도 있었나요? 아, 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류를 스스로 탐지하고 고치려는 EDCR 같은 약간 규칙 기반의 접근도 있었고요. 아하. 아니면 트랩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AI가 자기 작동 과정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다룰 이 일관성 기반 접근은 모델 내부를 직접 건드린다기보다는 약간 블랙박스처럼 두고 결과의 일관성을 본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아, 블랙박스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보다는 여러 번 물어봤을 때 얼마나 같은 답 혹은 비슷한 답을 계속 내놓느냐 이걸로 신뢰도를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뭐랄까, 의사 여러 명이 같은 진단을 내리면 우리가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쵸. 딱 그거네요. 약간 그런 원리죠. 특히 LLM 같은 큰 모델들은 내부를 알기 어려우니까 그냥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지거나 질문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답변을 여러 개 얻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답변들끼리 의미가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답변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일관성이 높으면 좀 노이즈가 걸러진 안정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기법으로 자기 일관성, 셀프 컨시스턴시를 꼽으셨는데 이게 특히 복잡한 추론, 그러니까 체인 오브 스토트 방식에서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왕이라는 연구팀이 2022년에 낸 논문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여러 가지 다른 추론 경로를 생성하게 시켜요. 생각의 흐름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 보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답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 그러니까 가장 일관된 답을 최종 답으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오, 간단한데요? 네, 비교적 간단한데 효과가 놀라웠어요. 예를 들어서 GSM-8K라는 이게 꽤 어려운 수학 응용 문제 데이터셋이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추론 방식으로는 정확도가 한 58% 정도였는데 이 자기 일관성 기법을 썼더니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74%요. 거의 16%포인트가 오른 거네요. 그렇죠. 다른 여러 추론 벤치마크에서도 성능 향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아니, 근데 그냥 여러 번 물어보고 제일 많이 나온 답을 고르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요? 뭐 집단지성 같은 건가요?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과학 쪽에서도 마음속 군중의 지혜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음속 군중이요? 네. 한 사람한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서 답을 얻은 다음 그 답들의 평균을 내면 그냥 한 번 답한 것보다 정답에 더 가깝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각 판단에 포함된 어떤 무작위적인 오류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 자기일관성 기법은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를 AI 모델 하나 안에서 구현한 셈이에요. 그렇군요. 수학적으로는 또 콘도르스의 배심원 정리라는 게 이걸 뒷받침해 줍니다. 아, 콘도르스의 정리. 네. 각 배심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AI의 각 판단이죠. 그 판단이 정답일 확률이 P가 50%, 즉 0.5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배심원 수가 늘어날수록 다수결로 결정된 결과가 정답일 확률은 10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정리입니다. 아, 그 정리 저도 들어봤는데 근데 거기 함정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 P값, 개별 판단의 정확도가 0.5보다 낮으면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P가 0.5 미만이면 오히려 판단자 수가 늘어날수록 다수결 결과가 오답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럼 잘못된 답으로 다 같이 몰려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관성만 보는 것의 명확한 한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에 AI가 애초에 좀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추론 방식에 빠져 있다면 네. 그러면 모든 판단이 다 일관되게 틀린 답을 내놓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체계적 편향 시스테매틱 바이어스의 문제입니다. 일관성은 높은데 답은 틀린 상황인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일관되게 틀리는 거.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왜 이렇게 정답 대신 일관성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냥 정답 데이터셋 만들어서 비교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현실의 많은 문제들, 특히 좀 복잡한 문제들은 절대적이고 항상 옳은 단 하나의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철학에서도 경험적 불확실성, fallibilism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지식이나 믿음도 결국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특히 뭐 사회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판단 같은 영역에서는 의견 불일치가 아주 흔하고요. AI 역시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하긴 AI마다 답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완벽한 외부 기준, 정답을 찾기보다는 그 AI가 내놓는 여러 판단들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서로 모순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음, 철학의 코히어런스 이론, 즉 정합성 이론과도 좀 맞닿아 있는 접근입니다. 이걸 신뢰도의 대리지표로 삼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 측정 방법들이 결국 AI가 자기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불확실성 정량화, EQ, 연구에도 활용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기 일관성 기법 외에도 모델 내부의 어떤 신경망 표현 값들이 얼마나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하는 방법들도 연구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한계는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계적 편향 문제, 이게 제일 크고요. 네, 일관되게 틀리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번 추론을 생성해야 하니까 당연히 계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겠죠. 실용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문제겠네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추론 경로들이 과연 정말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같은 모델 안에서 생성된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합리성이라든지 겸손의 가치, 아니면 인간과 기계의 협력 방식까지도요. 네, 정확합니다.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건 결국 모순 없이 생각하려는 어떤 합리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AI가 스스로 이 답변은 제가 좀 확신합니다. 또는 이건 좀 불확실한데요.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지적인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 AI의 겸손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만약 AI가 이런 불확실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훨씬 더 나은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AI를 그냥 답만 뱉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판단을 보완하고 검토하는 인지적 파트너로 활용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인지적 파트너요? 네. 특히 뭐 의료진단이나 자율주행처럼 정말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이런 기능이 아주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AI의 신뢰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일관성 기반 메타인지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 판단의 일치를 통해 신뢰도를 가늠하려는 시도, 특히 자기일관성 비법의 성과는 정말 인상 깊었네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 편향과 같은 분명한 한계점들도 아직 존재하고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또 그걸 표현하는 능력은 앞으로 인간과 AI의 협력 관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AI의 판단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아주 일관되게 틀린 답을 계속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일관성 자체로부터 오히려 어떤 다른 종류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